고령. 퇴사 사유가 고령이랍니다. 42세인데 퇴사 사유 고령으로 퇴사 사유를 받고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42에 여러분, 이 중국 IT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30세 이상 지원 금지. 30세 이상 지원 금지. 그럼 왜 그러느냐? 왜 30세 이상을 지원을 안 받냐? 중국은 996이랍니다. 996이 뭘까요? 역시 우리 시청자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엄청 분노하는구나. 역시 평균 연령 40에 가까운 우리 시청자의 소리 훌륭하다. 보통 딴방에서 이러면 하하호호 크크 거릴 텐데 여기는 분노에 찬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 야, 왜 이렇게 니들 다 분노에 찼어? 니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 형님들 왜 이렇게 분노에 찼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분노에 찬 글들만 보이네. 왜 보통 웃는데 이런 얘기하면. 야, 저기 뭐 딴방 가면은 다 웃고 그럴 텐데 다 분노에 차셨네. 하여튼 뭐 그래요. 괜찮아. 거기 안 가면 되지 우리는. 야, 우리는 안 가면 되지. 자, 중국은 996이랍니다. 996. 996이 뭘까? 중국 IT 기업들은 996이래요.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이 기본이란 거죠.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30세 이상을 받지 않는 이유는 30세 이상은 가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저렇게 하드하게 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굴리면 못 버티니까 30세 이상은 지원하지 말래. 진짜입니다. 진짜야. 내가 한 얘기 아니야. 실제로 그렇답니다. 996으로. 야, 996. 생각해보면 나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첫 100일 동안 거의 매일 나왔어요. 첫 100일 동안은 월화수목금토일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근데 그땐 별로 안 힘들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그러라 그러면 미쳤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그러라 그러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지 않겠지만, 처음 들어갔을 땐 월화수목금토일 했었어요. 퇴근은 거의 9시 10시, 출근은 그때는 한 8시 했는데 나중에 팀 바꾼 다음에는 거의 6시 조금 넘었어요. 6시 20분. 질문도 받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가.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 너무 길어지면 잠깐이지. 젊은 시절 객기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평생 하면. 근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일했다. 토요일 쉬게 된 지가 20년 됐나? 토요일 휴식된 지가 20년 됐니? 원래 토요일 출근이었어요. 10년 좀 넘었냐? 믿거나 말거나 월화수목금토는 출근이었습니다. 토요일 출근이었어. 토요일날 학교도 다 갔어요. 토요일날 4교시까지였잖아. 그게 얼마 안 된 거야. 토요일날 회사도 다 갔어. 점심 먹고 퇴근했잖아. 점심 먹기 전에. 격주도 아니었어. 그냥 갔어. 아니, 그 불과 얼마 안 됐어. 그냥 갔잖아. 토요일 출근이었어요. 그거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쉰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시작하면 안 돼. 그냥 출근했죠.
그래? 노무현 대통령 아저씨 때 시행된 거야? 그럼 한 10년 좀 넘은 건가? 그러니까 하여튼 월화수목금토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화수목금토였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원래는 당연히 토요일날 출근했어요. 당연히 출근이고 좀 일찍 끝나는 거지. 점심 먹기 전에 12시 한 반 정도에 끝내줬죠. 10년 15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 지금은 토요일 학교 안 가지 않냐? 스마트폰이 한 10년 됐죠. 2006년인가 2007년인가 나왔잖아요. 처음 게. 금융권 취준 중인데 요즘 미국 금리 인상이 남미 날려 뭐 휘식 올라갔어. 약간 뭐라고? 금융권 취직 중인데 뭐라고? 야, 뭐가 휙 올라가서 못 읽었다. 미안하다. 뭐라고 올라갔냐? 잠시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도 있죠. 미국 금리 인상이랑 남미 난리 난 것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안하네요. 미국 금리 인상이랑 남미 난리 난 것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왜 불안하죠? 미국 금리 인상이 왜 불안하지? 신흥국 위기. 자, 이 방송 처음부터 안 보셨구나. 그 신흥국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지금 신흥국 위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모바일 지수. 잠깐, 이 정도 빠졌죠? 아르헨티나 모바일 지수. 아직 위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이 정도 빠졌죠. 오, 오르다 이만큼 빠졌습니다. 자, 이걸 갖고 좀 위기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IMF의 구제금융 신청이기 때문에 무슨 모바일 지수야. 무슨 모바일 지수야. 이거 아르헨티나 지수입니다. 아르헨티나 지수. 사실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국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왜냐면 미국 금리를 오르면은 좀 어려운 얘기는 해요. 금리를 오르면은 뭐가 올라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잖아요. 금리를 올리는데 왜 통화 가치가 오르냐?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 은행에 들어가면은 이자를 5% 줘. 근데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원화로 넣으면은 예를 들면 3%를 줘. 3%를 줘. 그러면 당연히 미국 돈이 가치가 비싸겠어요? 우리 돈이 가치가 비싸겠어요? 상식적으로. 되게 쉽게 상대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달러를 더 사고 싶잖아. 지금 예를 들면 미국 달러가 3% 이자를 줘. 금리가 막 올라가 6%를 준대. 야, 그럼 달러를 사면은 이자가 많이 남잖아. 당연히 통화 가치가 세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점차가 움직이진 않지만 그쵸? 근데 금리를 오르면은 그 통화 가치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 힘들잖아.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형의 지지율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좋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얘가 3.4% 가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수도 있다. 1년에 3번이나 4번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게 퍼지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 달러 가치가 세질 테니까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달러를 선호할 테고, 그러면은 미국 주식 같은 거나 미국 채권을 더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안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신흥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포지션이 신흥국이라고, 아예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신흥국은 넘은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보기에는 중국 따까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 따까리, 중국보다 그 조금 아래에 있는 중국 따까리 정도. 개발도상국도 넘었어. 저기 중국의 이렇게 홍콩 비슷한 이런 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홍콩 비슷한 성으로. 그래서 사실상 대우는 선진국 비슷한데 어쨌건 말은 뭐 신흥국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신흥국은 좀 넘었죠. 제가 보기에는 중진국도 넘은 것 같아. 약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실상 선진국에 가깝지 않을까. 굳이 따지자면 선진국에 가깝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자금이 이탈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엔간해서는.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듯이 빨리 올릴 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금 이탈이 그렇게 빨리 갈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방향은 그러니까. 방향은. 뭔 얘기가 다 일로 갔냐? 자, 빨빨빨빨 오늘 할 얘기를 합시다. 오늘 할 얘기 뭐였지? 아, 석유. 제가 왜 석유를 얘기하려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갔지? 최근에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이게 최근에 석유 가격입니다. WTI가 석유예요. 저기 WTI는 그 석유 상품의 이름이고, 미국 북미 쪽 원유를 WTI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25불, 30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요 정도 올랐죠. 70불까지 올랐어요. 요게 최근이니까, 이게 2015년, 16년, 17년이니까 최근 1년 사이는 한 50불 했던 게 70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40% 오른 거죠. 자, 40% 올랐는데,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요 정도 올랐는데 고유가 하면서 막 그 어렵다 하는데, 뒤로 조금만 가보면 유가가 얼마였어요? 100불이죠. 야, 이게 불과 엊그제야. 굉장히 옛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2010년, 2011년, 12년, 13년에 유가가 100불이었어. 100불. 이 뒤에 있는 이건 뭐냐? 이거 여기는 거의 한 150불 갔거든? 이거? 보입니까? 이 뾰족한 거? 뾰족했다가 자유락하 하는 거 있죠? 이 자유락하면 뭐겠어요, 이거? 자유락하? 이건 당연히 맨날 나오는 리만 브라더스죠. 이건 리만 브라더스잖아. 세계 금융위기 리만 서브프라임 리만 브라더스 터진 다음에 이렇게 거의 뭐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서브프라임 여기는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이때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균값이 거의 100불이었어. 평균값이 어디에나 있죠. 리만은 평균값이 100불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무려 100불 했다가 20불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원유가. 그죠? 25불까지. 자, 쭉 내려갑니다. 이게 불과 3년, 4년, 5년 전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을게요? 쉐일 혁명이 있었죠. 여러분들 쉐일 혁명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사실상 미국 GDP 성장률에 내려가는 거를 막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쉐일이 차지하고 있어요. 제 느낌에. 뭐 숫자도 그렇지만 쉐일이 이 당시 미국의 GDP를, 당시 유럽 위기에 남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막 그랬을 텐데 버텼지. 미국은. 자, 그럼 요걸 얘기 조금 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되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일 쇼크란 말 들어보셨어요? 오일 쇼크?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실 수도 있어. 나이 좀 있으신 형님들은 오일 쇼크란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오일 쇼크. 이거는 경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오일 쇼크라는 말. 그게 언제냐면은 오일 쇼크가 요때입니다. 요 올라간 거 보이죠? 이 까만 거는 지금 얘네가 지금 보정는 거고, 인플레이션 보정을 했다 그러죠. 뒤에 있는 회색을 보면 돼요. 신문 기사인데, 요 뒤에 있는 회색을 보면은 여기 72년, 74년에 보면은 원유 가격이 거의 일정하잖아. 40년부터 70년까지 거의 30년간 원유 가격이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72년부터 원유 가격이 갑자기, 요게 1차 오일 쇼크야. 그리고 78년에 보면은 요만큼 또 오르잖아. 20불까지 갔다 40불로. 이게 2차 오일 쇼크입니다. 필름 형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궁금해야 돼. 1946년부터 72년까지는 석유 가격이 왜 이 모양이었을까? 왜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때는 뭐였냐면은 이때는 원유를 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원유를 누가 갖고 있어? 대부분 원유의 대부분을 나라가 가지고 있잖아. 나라가 컨트리가 가지고 있다고. 컨트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 당연히 서방의 대표적인 오일 브랜드들이, 거대 브랜드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거건 이라크 거건 이란 거건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 대기업들이, 석유 대기업들이, 한마디로 서방에 있는 애들이 중동에 내렸는데 빨대를 꼽은 다음에 쪽 빨고 있었단 말이야. 쪽. 가격은 당연히 최악화로 후려쳤지. 쪽 빨아먹었지. 몇 년을 빨아먹은 거니? 거의 한 30년 빨았죠. 거의 25년 정도를 쪽쪽쪽쪽쪽 잘 빨아먹고 있었단 말이야. 최악가로. 옛다 거지들아 하면서 뭐 얼마 던져주지도 않고 기름 쪽쪽 맨날 빼가고 있었다고. 자, 그럼 1차 오일 쇼크가 왜 일어났는지 안 봐도 뻔하죠. 왜 일어났겠니? 그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 야, 너희 같으면 이거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제주도에 세계 3대 유전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30년간 거기다 빨대를 꽂고 최저가를 던져주고 있어. 야, 이거 봐줘야 돼? 장난쳐? 그동안에 힘이 없으니까 눌려있어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서서히 장난치냐고 빨대 뽑으라고. 그래서 지금 빨대 뽑는 혁명이 일어나죠. 빨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대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 독재자들이 등장을 하죠. 독재자들이. 대표적인 게 카다피죠. 이쪽에 카다피 형이 등장을 하면서 야 빨대 뽑아 해서 여기서 빨대를 뽑는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집니다. 그게 제 1차 오일 쇼크죠. 그게 1차 오일 쇼크예요. 빨대 뽑아가라는 거. 걔네한테 빨대를 꼽으면서 옛날에 그 니들이 던져주는 그런 허접한 가격에 우리 기름을 못 팔겠다.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가 나면서 오일 가격이 지금 보정 들어간 걸로 보시면 20불에서 60불로 한 3배, 2배 정도 뛰죠. 뜁니다. 그게 1차 오일 쇼크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지들 거 하다가 80년대 들어서 80년도쯤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봐라. 서방 애들이 우리 기름이라면은 꺼벅 죽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쟤들하고 맘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드디어 자원을 무기화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원이 힘이다라는 거를 얘들이 지들 걸 한 다음에 한 5년 뒤에 깨닫는 거지. 드디어 깨달는 거야. 야 이거 봐라. 이거 처음에는 우리 거야 똥값으로 못 적어 빨대 뽑아갔는데 빨대를 뽑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장난 아니거든. 야 그러면은 내가 덜 생산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네.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가격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차 오일 쇼크인데, 그게 발생하면서 뭐가 동시에 발생했냐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연세가 좀 되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란 이라크 전쟁이 펼쳐져.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81년도에 몇 년 전쟁이에요. 전쟁까지 펼쳐지면서 가격이 쫙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있던 일이죠. 자, 그래서 이게 1차 오일 쇼크고 이게 2차 오일 쇼크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20불짜리가 이제 보정 들어가면은 한 40불로 올라갔던 게, 40에서 60불 갔던 게 1차 오일 쇼크고, 한 40불 하던 게 120불까지 올라갔던 게 2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빨대 뽑고 보니까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고, 그게 1차, 2차죠. 네, 여고생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국제 원유 가격의 변화를 봐주시는 여고생 분들이 많으리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너도 나도 손을 드시니 차마 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 실질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펼쳐졌냐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동하고 몸싸움을 합니다. 니들 그러지 마. 가격을 내려. 그래서 얘들 몸싸움을 해요. 이때 당시에 물가 막 엄청 뛰고 뭐 애들 뭐 난리 나죠. 뭐 중내 산에, 그리고 뭐 서로 뭐
뭐 경제가 꼬꾸라지네 안 꼬꾸라지네 말이 많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갑니다. 미국이 힘을 좀 쓰는 거죠. 죽을래 내려서 힘을 좀 써요. 그러다가 유가가 안정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자. 그래서 명목 가격으로 한 20불 정도에서 되게 오래 가요. 거의 15년 16년을 20불 정도에서 멈춰왔는데 98년 97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유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요. 이건 사실상 1차, 2차 오일 쇼크에 비견할 만큼 가격이 올라가죠. 사실은 이걸 3차 오일 쇼크라고는 안 해. 근데 이때는 말 그대로 정말 90도로 올라간 거고, 이때는 그래도 각도가 좀 이렇게 좀 한 70도 60도 되잖아요. 이거 왜 올라갔을까? 여긴 왜 올라갔겠니? 당연히 전세계 석유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래, 중국이 등장을 합니다. 중국이 등장을 하면서 13억의 인구가 드디어 나도 자동차를 몰아보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13억의 인구가 자동차를 몰아보자가 등장을 하면서 98년, 90년대 후반에, 그러면서 옆에 있던 한 10억 정도 되는 애들도 그럼 우리도 몰아볼까?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원자재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야, 얼마나 쪽팔았으면은 이때 오일 쇼크보다 더 많이 올라가. 봤던 게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쭉쭉쭉쭉쭉.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 한 20년의 경제 생활을 그 어떤 지표를 보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입니다. 거의 모든 게 다 중국이에요. 왜냐면 이때 세계 경제를 중국이 완전히 쓸었거든. 그러니까 동인이었거든. 원동력. 엄청난 자원을 엄청나게 혼자 쓰고 엄청나게 생산을 하면서 엄청나게 폭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90 후반에서 2010년까지는 거의 전 세계 모든 경제 지표에 중국이 들어갑니다. 농구로 치면 혼자 한 60점 넣었죠 이때. 중국의 성장이 폭발하던 때, 중국의 투자가 폭발하던 때가 이때고, 폭발하다가 결국엔 이 고점에서 또 2008년이면 언제나 나오는 그분 리만 브라더스 형의 한 방이 나오죠. 야, 그 형 한 방 세잖아. 정말 세죠. 140불짜리가 30불로 떨어지는 한 방을 보여줬죠. 역시 리만 형이다. 어디에나 있는 그 형. 야, 리만 형의 이 파워풀한 한 방, 거의 뭐 역사에 남는, 자 1946년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 각도로 떨어진 적이 잘 없어요.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지. 이건 10년에 걸쳐 떨어진 거잖아. 이건 뭐 그 해 반년 만에 10년짜리 한 방을 떨어뜨리지. 역사의 충격적인 한 방이 언제나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리만 형의 한 방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어쨌건 중국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수요는 늘고, 게다가 이때는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을 하죠.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다시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유가가 다시 올라가. 그래서 여기까지 14년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그 14년 이후의 그래프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죠. 그 14년 이후에 여기까지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아까 저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거의 리만급의 뭔가 충격적인 하락이 옵니다. 거의 리만급의 하락이 나오는 거죠. 리만 이렇게 빠졌잖아. 이거 한 리만의 80% 되는 완전히 엄청난 폭락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다시 돌아왔지만 쉐일 혁명입니다. 여러분, 쉐일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혁명이야.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에너지 업계에서는 거의 혁명입니다. 혁명. 쉐일은, 이 쉐일이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그 미국 GDP가 옛날 한 70년대로 돌아갈 줄 알았어. 한 4% 5% 상승하는, 4% 5% 1년에 상승하는, 중국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쉐일은 지금 200년치 이상 나왔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쉐일은 지금 인류가 쓰는 거에 200년치 이상이 지금 묻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나와.
점점 더 나와. 자, 이게 쉐일의 예상된 글로벌 셰인 가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탑 리저브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추정치거든? 지금은 더 커졌어. 자, 보시면 1등이 어디야? 중국. 2등이 어딥니까? 미국. 세계 원투펀치가 어디가 되겠니? 중국과 미국이겠죠. 불공평하죠? 야, G2에 몰려있어. G2에 가뜩이나 잘 사는 집에 미네랄 한 30개짜리 꿀광이 들어왔지. 가뜩이나 잘 사는 집에. 게다가 지금 옛날 거야. 지금은 미국이 더 커졌어. 이만해졌어. 지금은 이만해졌어. 사실상 중국보다 많다고 얘기되고 있어. 이만해졌어. 지금 동그라미가 이만해졌어. 미국은 이 한 방으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GDP 성장률을 보장을 받았어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 그대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땅 파갖고 석유 나왔잖아. 야, 이게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땅 파면 석유 나오냐고. 땅 파면 석유 나왔죠. 정말 땅 파서 석유가 나온 게 아까 그 충격적인 그 원유가 하락이 있을만한 게 지금 셰일가스가 묻혀있는 양이 지금 상상을 이거 좀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묻혀있을지 몰라. 지금 땅 파서 석유 나왔지.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진짜 에너지 혁명에 가깝고, 이게 발생한 다음에, 셰일가스가 발생한 다음에 어떤 생이 벌어졌냐면은 어디가 가장 안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가? 셰일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인상을 쓰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딜까? 뭘 어디긴 어디야. 안 나온 데지. 어디겠니? 당연히 그래, 여기. 아니, 우리가 기름엔 짱이었는데 셰일엔 셰자도 없잖아 지금. 기름엔 짱이었는데. 러시아. 천연가스의 왕이 누구였어요? 러시아였지. 물론 러시아는 아직 몰라. 이 얼어붙은 동토에 뭐가 있을지 노바리 노우스 하죠. 사실 누가 여기 가서 검침이나 제대로 해봤겠니? 이 넓은 땅에? 이건 몰라. 러시아는, 내 생각에 러시아는 요쪽 위에는 사실상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러시아는 여기 서유럽 쪽에 붙어있는 요 동유럽 끝에 있는 요쪽 외에는 얘네들도 사실 여기가 컴셋 비춰야 될걸? 아직 정찰이 안 되는 까만 곳.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뭐야. 추워서 가겠어 지들은. 러시아는 뭐 하여튼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중동이 엄청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사우디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냐면은,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셰일가스 생산 업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말도 안 되는. 기름값을 낮춰서 자기들이 생산량을 늘려서 기름값을 낮춰갖고 셰일 생산하는 업체들을 다 파산시키겠다. 진짜예요. 다 파산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사우디가 증산을 합니다. 치킨 게임에 들어갑니다. 내가 석유 가격을 낮춰서 셰일가스 업체들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해서 어떻게 됐냐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자꾸 보여주지만 결과가 이거 됩니다. 셰일이 발견돼서 안 그래도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사우디가 셰일 망하게 하겠다고 그 셰일의 BEP 아래, 그러니까 셰일의 원가, 생산 원가 아래로 기름값을 내리는 전략을 핍니다. 30불 아래로 떨어지죠. 거의 20불대 중반까지 내려와. 자,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석유 관련된 나라들은 전부 다 골로 가죠. 사우디도 골로 가는데 사우디는 그나마 벌어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버티지. 근데 벌어둔 게 없는 석유 관련 나라들은 전부 다 골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많이 치는데 괜히 죄 없이 옆에서 웃고 있던 베네수엘라는 이빨이 거의 다 날아가죠.
이빨이 거의 다 날아가고 머리카락 뽑히고 아니 우리는 무슨 죄인데 하고 구경하고 있다가 옆집 타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베네수엘라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요. 아직도 못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왔죠. 그 날아간 나라 중에 제일 유명한, 제일 웃기게 날아간 나라가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고 나머지 나라들도 많이 날아갔어. 타고 보니 우리 집. 이때 많은 석유 관련 나라들이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여행 떠나죠. 그렇게 멀리는 안 갔지만 러시아도 여행을 떠나고요. 저 기름 하나 믿고 개기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멀리 가십니다. 쭉쭉 가십니다. 그쵸? 우리나라도 조선업이 쭉쭉 가죠. 쭉쭉 가십니다. 우리나라 한진해운은 이미 여기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왜 망했을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용선료, 배 빌리는 계약을 언제 했다? 이때 했어요. 이때. 농담이 아니라 배 빌리는 계약을 이때 했어. 이때 한 요쯤에.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안 망할 수가 있겠니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거의 뭐 1940년대 이후로 가장 거의 60년 만에 충격적인 이게 나와서 이거를 맞았으니 그 용선료 계약을 하고 그냥 운이 없는 거지만 야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니까 더 오를 줄 알고 여기서 고정으로 맺었는데 여기다 고정해놨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뭐 갔죠. 한진은 결국 청산 당했죠. 청산.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거의 유일한 청산을 당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조선업체는 엄청 호황이었지. 전에는 오르니까 플랜트 가격 뭐 이런 게 올라서. 근데 이 한 방에 많이 골로 가고 이 한 방에 한국 조선업의 아까 어둠이 얘기했지만 침체가 시작되죠. 한진해운은 이때 갔고 이때 이미 갔고 우리나라 조선업들은 이때 한창 호황을 누리고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엄청 좋았잖아요. 플랜트 만들면서. 그러다가 쉐일 혁명 어쩌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치킨 게임에 들어가니까 석유가 거의 뭐 리만 빠진 것처럼 빠지지. 원가가 쭉 바닥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골로 가고 옆에 있던 베네수엘라는 남의 집 탄다고 손뼉 치면서 구경하다가 자기 집 다 탔죠. 다 탔어요. 사우디도 후청했는데 사우디는 그래도 버텼죠. 그리고 많은 산유국들의 정권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었어. 많은 산유국들의.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니? 물론 정권자들은 할 말이 있겠지. 야, 이게 내 죄냐? 내가 무슨 죄냐? 뭐 죄는 없죠. 타이밍이 그랬을 뿐. 야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서 주식 가게에 빠졌는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뭐 죄 있어서 주식이 빠졌나? 이때 많은 산유국들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런저런 나라들이 많이 날아갔어. 많이 쭉쭉 날아갑니다. 그게 이때예요. 쉐일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정말 이거는 사실 좀 혁명에 가까워. 저는 정말 이게 당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어디냐 이거 US 에너지 인포메이션 에이전시라는 데서 뭐 나왔나 본데 이게 많이 리포트에서 많이 가져다 쓰는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All other 가스 프로덕션과 셰일 가스의 비중이 이렇게 될 거랍니다. 예상하는 거죠. 셰일 혁명이 지금은 이렇지만 빨간색이 이 파란색을 거의 잠식하는 비중이 나중에 30년대 근처에 가면 거의 5대 5만큼 된다는 거지.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나머지 떨어지고 다른 모든 가스 생산을 다 합친 거와 거의 비슷해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셰일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이거를 보면 또 재밌죠. 저 셰일이 되면서 여러분 이게 2014년 자료인데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어디가 됩니까? 저 한방으로 2008년에는 요 아래에 있는 게 석유죠. 1등이 사우디. 계속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었죠. 2014년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어디가 돼요?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죠. 미국이
여러분들 세계에서 석유 지금 석유나 가스 관련해서 사실상 생산 및 보유 1등이 미국이에요. 사우디가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묻혀있는 양 1위가 사우디였거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공식적으로 기름은 사우디일지 모르겠어. 근데 셰일 가스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미 미국이 먹었지. 이미 먹었어요. 농담처럼 옛날에 저때 했던 말이 사우디 아메리카 이런 말 했어요. 농담처럼. 세계 최대 이제 석유하고 가스 생산국이 미국이 됐잖아. 옛날에 여러분 이때만 해도 미국이 석유 수출 금지했다. 자기들 쓸 거 하고 비축한다고 수입만 했어요. 자기들이 생산한 것들은 수출을 안 했어. 전부 비축유로 만들었거든. 쌓아뒀단 말이야. 우리들은 나중에 써야지 남들 떨어졌을 때. 이러고 막 쌓았는데 셰일가스가 발견되니까 이거 쌓아봐야 답이 없거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출을 허락했어. 수출 문을 열고 있어요. 이제 쌓아둘 게 너무 많으니까 야 안되겠다. 수출해라. 수출도 하고 있어. 수출도. 델롬 델이죠. 델롬 델. 여러분들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은 사우디의 저 죽이기 셰일가스 죽이기 치킨 게임이 실패라는데 결국은 왜 실패를 했냐? 이걸 보시면은 이거 에너지 레포트에 많이 나오는 자료인데요. 리그가 뭐냐면은 이거 캐는 거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캐는 거 있잖아. 기름 캐는 왜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 캐는 그 홀마다 서 있는 정유 시설 있잖아. 시추공이라 그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뽑고 있잖아.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은 구멍 하나마다 그걸 리그라 그러거든요. 유전마다 꼽혀 있는 거 많이 있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뽑는 거 그걸 리그라 그래. 자, 리그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우디가 석유 가격을 낮추면서 본격적으로 셰일가스 업체하고 전쟁을 선포하죠. 치킨 게임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리그를 많이 들고 있던 애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망해요. 실제로 망해. 왜냐면 석유 가격을 막 20불대로 낮췄으니까 30불로 막 낮추고 그러니까 실제 셰일 업체들이 많이 망하는데 문제는 리그 수 떨어지는 거 봐. 쫙 떨어지잖아. 근데 생산량이 잘 안 떨어져. 생산량이 왜일까? 업체들이 망하는데 생산량이 안 떨어져. 사우디가 뭘 간과했을까? 당연히 한 시추공당 생산하는 양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미친듯이. 니들이 가격을 낮추니까 우리는 뭘로? 생산성으로 커버치는 거지. 야, 옛날에는 1리터 캘 때 10불 들던 게 온갖 거를 다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을 해서 10불 들던 걸 5불로 낮추고 5불 들던 걸 4불로 낮추고 그 다음에 하루에 5시간 가동하던 걸 10시간 가동시키고 이제 24시간 돌려버리고 사람도 안 쓰고 자동으로 돌리고 이딴 짓을 하니까 생산량 이게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리그 숫자가 이렇게 주는데 생산량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사우디는 가격을 낮춰갖고 결국엔 실패하죠. 치킨 게임에 실패하고 자기가 먼저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먼저 핸들을 돌렸어요. 어떡하겠어. 이게 장기적으로 사실은 상대가 안 되잖아. 그딴 식으로 했다가는. 그래서 사우디가 결국에 핸들을 돌렸어요. 핸들을 돌리고 요즘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일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은 석유가 50년 내에 없어진다. 30년 내에 없어진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석유 추정 예상 매장량 30년 50년 이런 말 있었잖아. 멀마님 안녕하세요. 자, 그게 벌써 한 20-30년 됐거든? 그게 20-30년 됐는데 이제는 아예 추정 그것도 잘 안 나와. 이제는 일단 쉐일만 해도 최소 50년에 200년까지 예상한대. 200년.
그러면 너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는 뭐 에너지는 끝났지. 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안 해. 그 얘기도 안 해. 이게 지금 200년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200년. 쉐일은 뭐 아직도 몰라. 뭐 얼마 묻혀있는지 아직 다 모르니까. 바닷속에 있는 건 일단 보지도 못했잖아. 자, 그래갖고 지금 사우디가 다시 핸들을 꺾었죠. 그 결과 유가도 물론 지금 유가 오르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크긴 한데, 중동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좀 난리 났잖아요. 뭐 서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죽느니 사느니 럼프형은 분위기 보다가 이스라엘 편든다고 뭐 이란 때리고 있고 뭐 이러니까 지금 걔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형들이 손을 들었고요. 손을 들었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갈려. 왜냐면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쉐일로 인해서 적정 가격이 어딜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죠. 왜냐면 이 쉐일 혁명이라는 게 엄청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 이제 5년 됐잖아. 5년. 마치 핸드폰이 이제 10년밖에 안 된 거하고 똑같아요. 참 세상 진짜 빠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세계를 잡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1년, 핸드폰이 10년, 쉐일 혁명은 5년. 뭐 플랫폼 어쩌고도 잘해야 뭐 한 10년 됐을래나? 정말 빠른 거죠. 정말 빠른 겁니다. 10년이라 그러면은 내가 스타크래프트 한 시기보다 짧지. 스타가 98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스타보다 역사가 짧아요. 우리 아직도 스타 하잖아. 이게 스타보다 역사가 훨씬 짧어. 이게 한 5, 6년 이때부터 치면 한 6년 됐잖아. 6년이면은 디아블로보다도 역사가 짧네? 와우보다도 짧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신 버전의 혁명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거 볼까? 최신판도 내가 딴 것도 내가 갖고 왔었구나. 축복받은 나라들. 세계 세일가스 매장량 분포 현황. 아, 뭐 점점 미국 동그라미 커지고 있죠. 이게 지금 더 커졌을 거야. 이만해졌을 겁니다 지금 아마. 이만해졌어. 뭘 해도 되는 나라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그래서 이거 처음 한 3, 4년 전에 이 말이 나왔을 때 그 생각을 딱 했어. 이거는 무조건 미국 채권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보다 올라가겠구나. 요즘에 역전됐죠. 진짜 3, 4년 전에 제가 부르짖던 포지션이 하나 있었어. 한국 국채 숏, 한국 국채롱, 미국 국채 숏.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건 무조건 뒤집힌다. 3, 4년 전에. 아, 왜냐면 땅 파니까 석유가 나왔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야, 가뜩이나 땅덩이가 넓어서 우리나라보다 잠재 성장률이 좋을까 말까 했는데 땅 파니까 석유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 경제 사정이 좋을까? 지금 평균 나이가 옆에 있는 요 지금 뭐 아베 형의 나라를 따라간다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좋을까? 상식적으로 이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고 개발이 이미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도 개발될 만큼 됐고 여기가 더 성장률이 좋지 않을까? 왜 미국과 역전이 되는 게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난 당연히 역전이 될 것 같은데. 금리도 역전이 당연히 될 것 같고 성장률도 당연히 여기가 좋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우리나라는 통일이 없으면. 땅 파니까 석유가 나왔는데 야씨, 난 멀티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꿀멀티가 솟아오르면서 베스핀 가스가 무제한으로 옆에 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는 헌터 무한맵에 뛰고 나는 지금 롯템 앞마당도 못 먹었는데 이게 지금 성장률이 비교가 되겠어요? 성장률이?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에 역전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막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없던 일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뒤집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빠를 가능성이 앞으로는 점점 없지 않을까. 점점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미국보다 빠르려면은
통일을 제외하면은 중국이 뭔가 우리에게 비빌 언덕을 주면은 우리도 희망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솔직히 2000년대 초중반에 누구 덕을 봤어요? 중국 덕을 봤으니까. 응? 저기요, 야, 야라고 죄송합니다. 야, 질문이 너무 길어. 듣다가 지쳤어. 포탄을 사이좋게 나누던 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포탄을 사이좋게 나누고 있죠. 야, 질문이 너무 길어. 포탄을 사이좋게 나누고 있죠. 그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포탄을 사이좋게 나누고 있다. 저 어디 갔냐? 그리고 내가 뭐 하나 갖고 왔었는데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쉐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요 유명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쉐일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지. 돈만 많이 들고 캐봐야 돈이 안 된다. 근데 왜 저렇게 아까도 보였죠? 쉐일의 이 리그당 생산량, 이거 기술의 발전. 이 기술의 발전이잖아요. 자, 우리 기술의 발전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옛날엔 요렇게 했는데 요거밖에 못 가고 내려가야 못했는데 이제는 그딴 거 없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만 캐면 적으니까 옆으로 꺾은 다음에 옆으로 우회전을 해서 꺾은 다음에 그거만으로도 안 되지. 여기다가 또 이렇게 갈고리처럼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아래 위아래로 뭔가 단면적을 넓힌 다음에 여기서 시출합니다. 자, 당연히 이게 많이 빨까? 이게 많이 빨까? 당연히 이게 많이 빨겠죠. 게다가 아마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겠지. 안 봐도. 게다가 요 단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겠니?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는 뭐 마가님 감사합니다. 마가님 매번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생산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기계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겠니? 슬슬 돈도 벌겠다. 이게 점점 길어지고 이 뿌리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옛날에 못 캐던 것도 이제 다 캐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지금 5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 환경오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우리 인간은 언제나 미래 따윈 잘 모르겠고 일단 파고 보는 거지. 내가 일단 부자 된다는데 이게 이런 게 리그잖아요. 리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 뽑는 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한 방에 또 골로 가셨죠. 여기에 이게 점점 가지면서 치킨 게임을 하면 상대가 안 되겠지. 자, 이게 소위 말하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기술의 발전, 생산량. 뭐 어떻게 될지는 뭐 그 다음 내가 뭐 죽은 다음에 할 건 상관없는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거 뭐예요? 좋은 겁니까? 사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응? 유가 말고 어디에 영향하냐고? 다이다이 까면? 글쎄요. 뭐 주식 얘기하는 건가? 다이다이 까면? 유가 말고 뭐 글쎄. 쉐일 관련주야? 쉐일 관련주 또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쉐일 혁명이라는 게 1차 오일 쇼크 좀 보여드릴까? 현재 진행형이다. 5년밖에 안 됐다. 불과 5년 6년밖에 안 됐다. 저게 아마 미국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을 더 높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이 잘 나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향후 최소 50년 아니겠니? 최소 50년간은 미국은 쉐일의 엄청난 덕을 보겠죠. 가뜩이나 슈퍼 넘버원이었는데 저 한방으로 정말 슈퍼 넘버원으로 지금 떠오르면서 사실상 두려울 게 없는, 에너지에 있어서도 뭐 거의 축복받은 땅이 됐지. 거의 사실상 두려워할 게 없는 지금 경지로 올라선 게 아닌가. 이제는 뭐 그 정도까지 굉장히 생각을 해야 할 정도로 저게
야, 오죽하면은 쉐일의 발견 이게 아니라 아까 보셨죠? 쉐일 뭐? 혁명. 뭐를 혁명이라고 하긴 쉽지 않아. 오죽하면은 산업 혁명이잖아요. 뭐 제3차 산업 혁명. 쉐일이 혁명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차, 2차 오일 쇼크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안 좋았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20%대 물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때 다 계셨잖아요. 여기 형님들은 다 기억나시겠죠. 물가 상승률 20%, 28%, 경제 성장률 12%, 7%. 자, 여러분들이 이때 태어나셨으면 여러분들은 엄청 부자가 될 수 있었겠지. 야, 물가 상승률이 20%라는 건 무슨 말이야? 1,000만원 주고 산 집이 1억 주고 산 집이 1년에 2,400만원씩 올랐겠죠. 28%. 3년만 28%씩 물가가 오르면 집값이 3년 만에 2배. 훌륭합니다. 3년만 집을 갖고 있으면은 2배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겠니? 안 사야겠니? 옛날 우리 아버님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뭐 누구나 잘 알지만 숫자로만 봐도 사야겠니? 안 사야겠니? 28%면 못 산 사람은 어떻게 되니? 1년에 30%씩 거지가 되겠죠. 자,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때가. 야, 12시 넘었다. 나 오늘에 뭐 질문한 형이 있었는데? 잠깐만. 뭐 질문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질문 어디다 적어놨더라? 미안하다. 어디다 적었는지 모르겠다. 야, 그리고 맞아. 카카오톡 플러스에 간단한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고 제가 대답을 하는데, 야, 내가 대답을 하니까 화내는 형이 있더라. 화내는 형? 야, 그러지 마. 뭐, 야, 거기서 나랑 토론을 하자는 거야?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이러면서, 야, 그러지 마세요. 야,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면 왜 화를 내?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이러면서. 야, 유튜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그냥 적어드리면 그게 아니지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12시 넘어서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뭐 토론한 후배가 왔어? 후배 안녕. 자, 5분만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것도 웃긴 거 있어. 야, 누가 가서 얘기한 거야? 야, 누가 가서 얘기한 거야? 저기 오티하고 왔어요.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놀고 있어요. 야,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저기 뚠뚠이 방송 가서 루시아 방송 가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저기 누가 뭐 닮았다는지 뭐 이런 얘기 좀 거기 가서 하지 마. 야, 왜 거기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뭐 아빠 갔다 온 좀 그런 얘기 했다며. 아빠 갔다는 얘기 했다며. 야,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저기 어버이날에 그 카톡 플러스 친구로 뭐라고 하더라. 야씨, 이거 말이 돼 그게? 제가 한마디 했어. 야, 어버이날에 그런 거 뭐 축하드려 이런 거 보내지 마 그랬더니 그러면 스승의 날에 보낼까요 그러더라. 야, 나 참 누가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하, 그러지 맙시다. 내가 보고 진짜 빵 터지긴 했는데 제가 웬만한 방송 중에 다른 방송하는 PD분들 얘기 안 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뭐 식빵이야 뭐 친구니까 얘기하는 거고. 루시아님도 잘 몰라요. 내가 뭘 알겠어. 방송 본 거 말고. 근데 왜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분을. 솔직히 뭐 이름을 알겠어, 뭐를 알겠어, 뭐 나이를 알겠어. 근데 거기 가서 하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웃겼다, 웃기기는.
그래요? 직관하면 절친이라고? 야 그거 뭐야? 그거 직관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응? 무슨 소리야? 내일 방송은 잘 모르겠어. 그 어버이날이라고 온 거 보고 내가 진짜 참 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 뚠뚠이가 돈이 6억이나 있어? 야, 갑자기 누나로 만들어야겠는데? 그 정도면 형이죠. 돈이 6억이나 있으면. 주식에 투자할 돈이 6억 있으면 거의 형입니다. 형. 현금으로 있다는 거 아니야. 살집 말고도 주식 투자를 현금으로 6억에 할 수 있으면 형이 될 수 있다. 누구나 형이 되거나 누나가 될 수 있어. 야 6억을 할 수 있으면 형이죠. 6억 같은 소리 지금. 야 씨 지금 내일 6만 원을 어떻게 쓰냐를 고민해야 될 텐데 6억이면 형이 될 수 있다. 6억. 스승의 날은 제가 6억이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가서 6억이면 6억을 벌었어? 야 씨. 하여튼 그렇습니다. 평소에 식빵형이라고 부른다고? 야 남자 자존심이 있지. 가오 때문에 그렇게 절대 못 부르죠. 그분이 600억을 벌어도 못 부를 것 같아. 그건 가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방송은 여기서 슈시하라고 누가 했냐? 나 못 봤는데. 600억을 벌어 힘들다. 다음 방송은 아마 일요일날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날? 야 내일까지 하면 지겹잖아. 이 재미도 없는 방송 계속 열심히 보면 뭐하니. 일요일날 해야 좀 띄엄띄엄 해야 좀 질리지도 않고 그나마 뭐 재미없는 거 볼 수 있지. 아마 일요일, 월요일 그렇게 일요일이나 월요일 하지 않을까? 준하재가 6억을 번다고? 야 준하재한테도 형이라고 6억을 벌어도 형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은데. 야 준하재 6억 아씨 쉽지 않은데. 게임 방송 해달라고?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준하재 6억 아씨 형 쉽지 않다 그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요즘에 경기가 돌아가는 거 잠깐 얘기 들었는데 눈치를 잘 채셔갖고 부자가 돼주시길 바라고요. 오일 쇼크는 그랬다. 그리고 우리 치킨집은 그 정도다. 컴퓨터 견적은 몇 분 자꾸 보내주면 내가 시간이 없어. 컴퓨터를 지금 볼 시간이 없어. 어떤 분이 이렇게 뭐 편집해서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3, 4일 만에 답을 들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뭐 이렇게 방송을 좀 편집해봤다고 좀 봐달라고 했는데 나 그거 보고 깜빡했어. 정신줄이 없어갖고 요즘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보면은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렸으니까 글로 보내주시면은 뭐 보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보상을 해드리니까 하여튼 좀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좋은 시간 되시고요. 방송을 하자. 표준 PC.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컴을 사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사갖고 연결해야 된다며. 그게 나름 어렵다 그러던데. 투컴으로 방송을 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름 어렵대. 그걸 누구 불러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게 귀찮아서 핫산을 불렀는데. 스타피디도 못할 거야. 스타피디도 제가 알기에 누구 불러서 했다고 들었어요. 누구 불러서 했다고 들었는데 걔도 그분도 누구 불러서 했다고 들어서 불러서 거의 뭐 루시아 가능하다고? 야 루시아를 일로 부를 순 없잖아. 야 그 정도 되는 스타피디님을 제가 어찌 감히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불러. 그리고 뭘 가능하긴 전화번호도 몰라. 가능하긴 뭘 가능해. 혼자 연구해서 했대? 야 진짜 대단하다. 그 정도 되니까 스타 PD 하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자기가